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스크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마스크 제조업체들은 며칠 전부터 24시간 공장을 가동하고 있지만 폭주하는 주문량을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거나 감염이 우려되는 환자는 음압병상에서 격리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음압병상은 전국적으로 얼마나 있고 또 어떤 구조로 운영되는지 알아봅니다. 부산시교육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물품 구입비 11억 7천만 원을 일선 학교에 긴급 지원했습니다. 학급 수에 따라 예산이 나눠지며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구입에 우선 사용될 예정입니다. 빌딩풍의 위력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람이 해안가 초고층 빌딩 사이를 통과하면 풍속은 최대 2배까지 빨라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추세가 여전합니다. 국내에서 17번째, 18번째 확진자가 나와서 접촉자들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고 특히 중국에서는 확진자가 하루 만에 수천 명이 늘었습니다. 국내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현황을 김현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기세가 꺾일 줄 모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 확진자 수는 24,506명으로 하루 사이 4천여 명이 증가했고 사망자 수는 492명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2명이 늘어난 18명입니다. 이 4일에 태국 여행을 다녀온 40대 한국인 여성이 16번째 환자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18번째 환자는 21세 한국인 여성으로 16번 환자의 딸입니다. 17번째 환자는 38세 한국인 남성으로 컨퍼런스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했는데요. 이후 행사 참석자 중에 확진자가 있다는 연락을 받았고 4일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료 후 검사를 받았는데 양성으로 확인돼 치료받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환자들의 이동 경로와 접촉자를 파악하는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전날까지 파악한 환자의 접촉자는 무려 1,318명에 달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중국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는 확진자가 24,024명, 사망자가 490명인데요. 전 세계 확진자와 사망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 세계 곳곳에서도 확진 환자가 나오고 있어 여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일본과 태국 등을 포함한 아시아, 미주, 유럽 등 28개 나라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모두 200명에 달합니다. 나라별로 확진자 수를 살펴보면 중국 다음으로 싱가포르가 22명, 태국과 일본이 각각 19명, 한국, 홍콩 순입니다. 끝을 가늠할 수 없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마스크와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요즘 SNS를 통해서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공식적인 정확한 정보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거의 매일같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불안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마스크에 손이 가기 마련인데요. 마스크 제조업체는 얼마 전부터 24시간 공장을 가동하고 있지만 폭주하는 주문량을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마스크 생산 라인에서 완제품이 포장돼 나옵니다. 부직포를 투입해 마스크가 만들어지기까지 총 5단계, 시간당 4천여 개의 마스크를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 생산되는 물량은 약 7만 장. 최근엔 작업 인력을 2배로 늘려 24시간 공장을 가동하고 있지만 하루 주문량 10만 장을 맞추기엔 역부족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주문량이 평소보다 5배 이상 늘었기 때문입니다. 마스크 완제품을 보관하는 재고 창고입니다. 평소엔 이곳이 재고로 꽉 차 있는데 지금은 생산하는 즉시 납품되다 보니 이렇게 군데군데 텅 비어 있습니다. 마스크 생산이 기계에 의존하고 있는 탓에 주문량을 맞추려면 공장 설비를 추가로 늘려야 하는데 자금만 있다고 가능한 게 아닙니다. 식약처에서 허가되는 기간이 8개월이 걸렸어요. 지금 기계를 들어온다고 해도 저희가 이 사태가 어느 정도 끝난 이후에 아마 가동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가운데
중국 도매상들의 마스크 구애는 매일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공장을 방문했을 때에도 현금 보따리를 든 도매상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공장을 전부 다 가서 10만 장, 20만 장씩 받아오고 그래가지고 모아서 가져가. 10억, 20억씩 벤팅해 본다니까요. 네. 현재 전국에 있는 마스크 제조 공장은 180여 개. 정부는 이번 주부터 마스크를 하루 1,000만 개씩 생산할 수 있도록 업체들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산 원자재 공급이 막힌 상황에서 국내산 원자재에만 의존해야 하는 데다 중국의 물량 빼내기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계획된 생산 물량을 맞출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2차, 3차 감염 환자가 나오는 등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방과 확산을 막는 조치가 더욱 중요해진 상황인데요. 확진 환자를 받거나 감염이 우려되는 환자는 음압병상이라는 곳에서 격리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 음압병상은 얼마나 있고 또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아봤습니다. 한재영 기자입니다. 발열과 근육통, 기침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기와 비슷하지만 전염성이 매우 높아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유사 증상이 있으면 지역 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 확진 판정을 받거나 감염 가능성이 있는 의심 환자는 국가지정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게 됩니다. 병실 내부 기압을 의도적으로 낮춰놓은 특수 격리병실인 음압병상. 병실 앞에 공간이 있어 이곳에 문이 닫혀야 병실 문이 열리고 급배기 시스템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르는 공기 원리에 따라 병실 내부의 공기가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내부 오염원은 정화시설을 통해 걸러내 바이러스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병실 내부가 음압으로 돼 있어서 안에 있는 공기가 밖으로 이제 나가지 못하게 돼 있는 거고요. 이중문으로 돼 있어서 중간에 또 한 번 차단이 되어 있고 밖에도 또 큰 문이 있고 그래서 이제 밖에 있는 환자들이나 의료진하고 이제 안에 있는 환자분들하고는 이제 접촉을 완전히 차단하는 그런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음압병상의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현재 운영되는 국가지정 음압병상은 서울 5곳, 경기 3곳, 강원 2곳 등 전국 29개 병원에서 160여 개 병실을 운영합니다. 바이러스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자 이송 과정에도 공기 여과 필터 등을 갖춘 음압 들것 등의 특수 장비가 운용됩니다. 환자와 밀착 접촉이 불가피한 구급대원과 의료진은 전신 방호복을 착용하고 장갑과 마스크, 고글도 착용합니다. 가래나 기침으로 인해 비말이 묻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비말 그리고 접촉을 통해서 이제 전파가 될 수 있는데요. 환자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고 의료진도 전신 보호복에 글러브 그다음에 덧신에다가 고글을 착용을 보통 하시기 때문에 아마도 보호가 될 테고 기본적인 원칙을 지켜주면은 안전하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치료 시설과 장비 등의 부족 사태가 초래될 수 있어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2, 3차의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추가 확산을 막고 예방을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 첫 퇴원자가 나왔습니다. 국내에서 2번째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인데요. 퇴원 이후 전파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재감염의 가능성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자세한 내용 심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우한에서 근무하다 지난달 22일에 입국한 55세 한국인 남성 A씨. A씨는 지난 24일 국내에서 2번째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A씨의 증상이 완치됐다며 퇴원 조치를 내렸습니다. 치료 2주 만입니다. 24시간 간격으로 2번 검사가 음성인 경우라는 그런 기존의 기준이 있고요. 증상이 호전되고 48시간이 경과한 후에 2번 검사에서 음성을 하는 게 어떠냐라는 그런 의견 2가지 안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환자인 경우에는 2가지 조건을 다 충족한 그런 상황이어서 일단 퇴원 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환자가 퇴원한 이후 감염증을 전파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대부분은
퇴원 전에 음성으로 2번이 확진이 된다는 거는 거의 바이러스가 완전히 소멸됐다고 보면 되니까 걱정하실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퇴원할 때는 바이러스가 디텍션 안 되는 상태에서 그것도 1번이 아니라 2번 이상 해가지고 퇴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국민들이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죠. 하지만 재감염의 가능성은 거론되고 있습니다. 항체의 지속 기간이 불확실해 다시 감염될 수 있다는 겁니다. 초기에는 항체가 있으니까 바로 감염이 다시 일어나는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는데 생겨난 항체가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몰라요. 재감염의 가능성, 누구한테 옮았을 때 이거는 알 수 없어요. 또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서 재감염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돌연 변이가 생겨 재감염이 될 수는 있지만 극히 드물겠죠. 사실은 대부분은 없어요. 재감염이 되려면 뭔가 그 돌연 변이 바이러스가 새로 생기거나 아니면 그 환자분이 알았는데 항체가 너무 갑자기 확 떨어져서 생기는데 대부분의 어떤 뭐 홍역이나 우리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몸에 들어오면 그 몸에서 이겨내야지 완치가 되는 거거든요. 이겨내면서 항체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똑같은 균이 들어올 때는 대부분 이겨낼 수가 있으세요. 이번 환자 A씨와 접촉했던 인원들에 대한 자가 격리 조치는 오는 7일 순차적으로 해제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입춘 하루 뒤 찾아온 한파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더 번질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춥고 건조할수록 바이러스가 더 확산되기 때문인데요. 이 추운 날씨에 면역력까지 떨어진 상태에선 평소보다 바이러스 침투도 쉽습니다. 권수경 기자입니다. 공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시민들은 옷깃을 단단히 여밉니다. 갑자기 찾아온 한파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도 비상입니다.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는 기온이 낮고 건조할수록 빨리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그에 준한다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역시나 온도가 낮아지고 건조해질수록 정식이 활발해서 감염의 위험성이 높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5도씨 이하로 떨어지면 바이러스 정식이 활발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개인차는 있지만 추운 날엔 대체로 면역력이 뚝 떨어집니다. 건강 상태도 더 나빠지고 기침도 자주 하게 되면서 바이러스 확산이 쉽게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사망자 대부분이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나왔는데 당뇨병이나 만성 폐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다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은 고령자들이나 면역 저하자들이 사실은 기본적으로 면역 상태도 떨어지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분들이 사실은 날씨가 추우니까 집단 생활을 하게 됩니다. 집단의 실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바이러스가 감염자가 있다면은 바이러스 전파의 확률도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기본 예방 수칙이 더욱 강조됩니다. 또 전문가는 백화점이나 극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엔 되도록 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부산시교육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물품 구입비 11억 7천만 원을 일선 학교에 긴급 지원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그동안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던 감염병 예방 물품이 소진되거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장기화할 것에 대비한 것으로 각급 학교에는 학급 수에 따라 6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됐습니다. 이 예산으로는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우선 구입하도록 했으며 의료용 장갑과 체온계 등도 갖추도록 했습니다. 부산시가 지난 4일 오후 어린이들의 신종 코로나 감염을 막고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부산시 어린이집 연합회장과 보육행정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어린이집 대표들은 체온계와 마스크 등 예방물품 지원과 교사 감염 시 교산 결혼 문제 해결 등 중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부산시는 만약 어린이집 휴원 등 상황이 악화될 경우 아이 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군과 함께 어린이집 감염 예방 조치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신종 코로나 여파로 중국에서 특정 부품을 수급하고 있는 르노 삼성차가 공장 휴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르노 삼성차는 자동차 바닥에 들어가는 배선 뭉치인 와이어링 하니스 부품을 중국에서 들여오고 있는데 부품 재고가 수진되는 11일께부터 2, 3일가량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르노, 삼성차 등은 춘절 연휴로 공장을 멈췄던 중국 업체가 연휴가 끝나는 10일 이후 공장을 정상 가동할 계획이라고 알려왔지만 부품이 들어올 때까지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산 지역 관광 와이스 산업도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관광업계에 따르면 각종 기업 회의와 콘서트 등이 잇따라 취소되고 있는데 백스코의 경우 지금까지 행사 15건이 취소됐고 12건이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해운대에 있는 숙박시설 아르피나도 행사와 숙박 취소가 30건을 넘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더라도 관광 산업 회복까지는 한두 달이 더 걸리기 때문에 당분간 관광 와이스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구 출신 독립운동가 한영석 선생은 우리나라 최초의 아동극장을 만들어 6.25 전쟁으로 지친 아이들에게 예술 교육을 했습니다. 그 뜻을 기리기 위해 그동안 한영석길이 생기고 선생의 집이 정비됐는데요. 이번에는 아동극장이 복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중국에서 독립군으로 활동한 한영석 선생은 동포들에게 음악과 연극으로 항일 정신을 심어줬습니다. 광복군 군가, 우리나라 최초의 오페라 아리랑이 그의 작품입니다. 전쟁 직후에는 서구 부민동에 어린이들을 위한 극장을 짓고 예술을 교육했습니다. 자유아동극장에서는 12만 명의 어린이들이 영화와 아동극을 관람했습니다. 목적 건물이던 자유아동극장은 지금 이 같은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 기념관이 지어지고 아동극장이 복원됩니다. 서구청은 40억 원을 들여 선생의 집 마당에 3층 규모의 기념관을 짓습니다. 낮에는 아동극장, 밤에는 야학이 섰던 당시를 되살려 극장 복원과 도서관이 함께 들어설 계획입니다. 한영석 선생님의 정신을 개성하자는 의미에서 저희들 자유아동극장, 그다음에 어린이 영어 도서관, 그다음에 선생님의 그 정신을 갖다가 이어갈 수 있는 기념관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의 뜻을 잇기 위해 기념관은 어린이들이 쉽게 찾아와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게 유족들의 뜻입니다. 기존에 있는 그런 그 기념관처럼 보여주기식 그런 기념관이 아니고 여기 와서 어린이들이 즐기면서 그러고 자기 스스로 창작을 해가지고 새로운 문화예술을 할 수 있는. 서구청은 올해 하반기 중에 공사에 들어가 내년 3월 기념관 문을 연다는 계획입니다. 티브루드 뉴스 장동원입니다. 동래 출신의 독립운동가 박차정 의사를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생가나 묘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개선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무엇인지 박인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동래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박차정 의사. 지역에서는 박차정 의사 생가에 대한 홍보 미흡, 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생가뿐만 아니라 경남 밀양에 있는 묘지도 풀밭으로 보일 만큼 관리가 엉망이었습니다.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자 동래구청과 밀양시가 개선에 나섰습니다. 우선 동래구의 경우 생가 출입문 인근에 토지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박차정 의사 생가로 가는 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생가는 안쪽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동래구의회는 관광객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 토지를 매입해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의회는 토지 매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충신당과 송공단 등 인근 유적지와 연계한 관광벨트 구축도 꾀하고 있습니다. 경남 밀양에 있는 박차정 의사 묘지는 1차적인 정비가 완료됐습니다. 밀양시는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주위에 지저분한 나무를 제거했습니다. 잔디를 새로 심어 이제는 묘지의 모습을 갖췄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할 점은 남아 있습니다. 생가에 마련된 자료에 내용 정리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공식 명칭이 아닌 것도 있고 직함을 혼동해서 쓴 것도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무엇보다 현재 생가가 나무로 돼 있어 화재나 자료 도난으로부터의 대책이 시급합니다.
오류가 되어 있는 부분들도 수정을 해야 되고 화재에 관한 그런 안전에 관한 이런 것들 때문에 더더욱 조금 더 뭐 이제 CCTV라든지 또는 정말 이런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전시관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독립운동가로서 동네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박차정 의사. 그 역사를 올바로 지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HCN 뉴스 박임입니다. 부산 구치소의 강서구 이전을 반대하는 강서 지역 주민 여론이 뜨겁습니다. 주민의 동의를 구하거나 설명 과정 없이 통합 교정 시설을 추진하는 부산시의 불통 행정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 구치소 강서구 이전을 반대하는 강서 지역 주민들이 시청으로 몰려 나왔습니다. 이들은 현재 사상구에 있는 부산구치소 이전 계획을 철회하고 원점 재검토할 것을 부산시에 요구했습니다. 이번 집회에는 강서구 강동동과 대저동 주민 300여 명이 밀집했습니다. 시의 불통행정도 갈등을 자초했습니다. 지난 12월 4일 강서구 통합 이전을 논의하는 민관 라운드 테이블에서 주민 대표자 4명이 공석인 상태로 회의를 열어 참석한 기초의원들의 비판을 샀습니다. 이후 13일에는 교정시설 통합 이전을 위한 타당성 연구 용역비 5억 원이 주민 몰래 올해 예산에 반영된 겁니다. 구색 맞추는 하나의 그 들러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안 간다고 분명히 했고 그 이후에 저희가 부산시에 관계자들과 면담 요청을 했는데도 지금까지 면담 요청 거절을 하고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이거는 바로 저희 주민들을 갖다가 무시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다시 모이게 된 겁니다. 곧 첫 삽을 뜨는 강동 원예시험장 개발 분위기에도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지근거리에 통합 교정시설이 추진되면서 50여 년간 개발 제한에 발이 묶여있던 지역 주민들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나름 우리 지역은 좀 그래도 사람 사는 인프라도 구축이 되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50m 정도 뒤쪽에 이런 구치소가 들어선다 그러면은 그 아파트 실내에서 교도소가 훤히 보이는데 누가 거기 살러 오겠습니까? 이거는 우리 지역을 망치려고 작심한 아주 괘씸한 작태예요. 이거는. 네. 시는 라운드 테이블에 주민 대표자를 위촉해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주민들은 구치소 이전 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집회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박찬입니다. 바람이 해안가 초고층 빌딩 사이를 통과하면 속도가 최대 2배까지 빨라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운대구는 한국재정분석연구원이 제출한 빌딩붕 피해 예방대책 강구를 위한 학술 용역의 중간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이 보고서를 보면 강풍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초속 10m의 바람이 부는 날에 LCT가 있는 미포지구에서는 강풍주의보 기준인 초속 21.5m의 바람이 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초속 50m의 바람이 유입됐을 때는 마린시티와 미포에서 각각 초속 87m와 108m의 아주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6월 해운대구가 용역을 발주해 마린시티와 센텀시티, WBC 건물 일대와 달맞이 고개, 미포 지역에서 진행됐습니다. 부산 지역 사랑의 온도탑 모금이 100도에 못 미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사랑의 온도탑 모금 운동을 벌인 결과 목표액 127억 원에 못 미치는 115억여 원이 모금돼 사랑의 온도탑은 91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 기부는 61억여 원으로 지난해보다 6억여 원 늘었지만 기업 기부는 53억여 원으로 16억여 원 감소했습니다. 부산대 학교가 사회적 경제 선도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사회적 경제 선도대학은 경쟁과 이윤을 넘어 상생과 나눔의 경제를 가르치는 학교로 사회적 경제 교육을 하고 관련 핵심 인재를 키우기 위해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진흥원이 올해 처음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전국 4개 선정대학에 이름을 올린 부산대는 다음 달 학부생 30명을 모집해 1년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나 부산대 사회적기업학 전공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부산시가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과정에서 신재생 에너지 전력 자립률을 낮춰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이달 중 수립 예정인 제6차 지역에너지 계획에 신재생 에너지 전력 자립률을 2030년 24.8%, 2040년 43%로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5차 계획보다 각각 15.2%포인트, 7%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과하게 책정된 부분에 대해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이라고 부산시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에너지정의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신규 에너지 공급 계획이 빈약하고 에너지 효율과 절감 계획은 구체적이지 않다며 목표 하향 조정에 대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지역 인사동정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6일 오전 11시 부산역 일자리 상생 협약식에 참석합니다. 김철훈 영도구청장은 6일 오후 3시 영도구 장학회 이사회에 참석합니다. 2월 6일 기상정보입니다. 6일 목요일 부산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 영하 5도, 낮 최고기온 7도 보이며 춥겠습니다. 부산은 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있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이 맑겠으나 남부지방은 낮부터 구름 많겠고요.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부 동해안은 낮 동안 눈이 날리기도 하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안에서 구름 많은 가운데 한때 눈이 내리겠고요. 너울에 의해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금요일부터는 다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주말 동안에도 맑고 쾌청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